문자를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봤을 때 나한테 이런 글자가 있다면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좀 편하지 않겠어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조금 듣다 보면은 그러면 나한테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런 에너지가 강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보담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나한테 이런 글자들이 있다면 어떠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겠다, 내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이 음양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오행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렸어요. 오행을 천간과 지지로 나눈 것을 우리가 십간 십이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십간이라는 이 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천간이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천간은 그냥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거나 상상하는 것들이 대부분 천간에서 나타난다, 목적하는 바가 있다, 지향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천간의 머릿속에서 섞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밑부분을 지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은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지라는 현실의 글자들을 보니까 그거를 못 받쳐주겠다, 괴리감이 생기겠다라는 것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간이라는 거는 20에서 30% 정도가 해석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70에서 80%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지가 많이 차지하겠다. 대신에 계속 생각하면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랑 뜻이 잘 맞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관이라는 건 뭐예요? 일간을 극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직, 소속, 사회 뭐 이런 걸 다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가둬두려는 이게 관인데, 이 관이 천간에 있는 거랑 지지에 있는 거랑 다릅니다. 지지에 있으면 내가 현실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름만. 건설업계의 팀장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장만 찍어주고 있다, 자리에 앉아서. 근데 여기는 현장 가서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여기 있는 거고, 그래 알았어 하고 결제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게 되면 이름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여기는 현실을 버리지 못해요. 천간과 지지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간목부터 하나씩 가지는 의미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행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음양을 구분한 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두 개가 목이라는 것을 계승한 거고, 병정이라는 이 친구가 화를 계승한 거고, 무기가 이 토를, 병신이 금을, 임계가 이 수를 계승했다고 하면 됩니다. 갑을은 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가지게 된다. 상승하려는 힘은 둘 다 가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목의 뜻을 그대로 계승한 친구를 골라달라 그러면 이 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을 우리가 두령격, 이 머리 숫자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앞서서 가야 되는 게 갑목이에요. 상승하는 기운이고 머리에 앞서서 있어야 되고, 경쟁, 승부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단어라고.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는 않겠어 말하는 게 갑목의 특성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앞서야 되고, 리더로서 타인을 끌고 가려는 이런 힘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들이 따라오는 힘도 있고, 내가 끌고 가는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대신에 내가 타인을 자꾸 눌러야 되니까 남들로부터 시기 질투도 꽤나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요 갑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처음에 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수라는 암흑에서 가장 처음 나온 목이기 때문에 그 기상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나가는 힘, 수직의 힘을 강하게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목은 이미 갑목이 뚫어놓은 길에 자라기만 하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멀리 열심히 퍼지는 거에 자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상승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승부욕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타인을 이용하거나 조금 더 머리를 잘 써서 상황들을 역전시키거나,
나는 부러질 것 같으면 차라리 휘어질래 하고 자기 모습을 확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게 을목이 가지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간목을 두꺼운 나무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이라고 해놓을게요. 이러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 가지는 특징들을 다 보시면 돼요. 호기심도 있는 거고 동기부여하는 힘도 있는 거고 바로바로 결실을 맺지는 못해도 계속 씨를 뿌려서 특정 시기가 왔을 때 걷어들이려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 모양새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간목, 을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정이 있는데 병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화는 열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는데 병화가 내 사주에 있다면 편파적이지 않아요. 선생님이라면 저 끝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똑같이 공부를 좀 잘하던 나랑 성격이 잘 맞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고루해 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병화의 역할이다. 태양이 나는 여기만 비춰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다 비춰주는 거니까. 정화는 특수한 목적성 같은 거를 가져요. 인위적이라고 표현도 하고 평등하지 않아요. 얘는 편견이나 차별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화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 사람 많이 두고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누가 더 맞겠어요? 병화를 가진 사람. 정화를 가진 사람은 특수한 몇몇의 아이들, 최소한 서울대, 연고대에 다니는 애들만 나는 가르칠 거야 한다면 목적에 맞게끔 쓰이는 거라고. 가게를 해도 마찬가지. 남들이 다 하는 뚝배기집을 하려면 병화가 있는 사람들한테 훨씬 잘 맞는다. 그러면 내가 정화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런다면 남들과 똑같은 사무직을 하면은 힘들겠죠. 조금 더 내가 자격을 갖춰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찾아야 그게 본인한테 더 적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인위적이라고 쓴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열로 원래 있는 모양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화, 정화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조금 나타난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제 무기토가 있는데 토의 특성은 어때요? 원래 이 방위로 보면은 토는 중앙에 있고 항상 만물이 여기서는 좀 안정하려는 모양새를 가지거든요. 이 무기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 누구든 이 땅에 오면은 머물다 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토와 기토를 나눠서 보게 되면 무토라는 거는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기토는 평지. 무토 일간이라든지 그게 어떤 육신으로 쓰이던 간에 무토가 있으면은 상당히 남들보다 높은 곳에 가려는 욕심 같은 거를 가진다.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은 무토 같은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높이 올라간다.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신과 잘 맞는 사람에게 귀를 많이 기울이는 거고, 여기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낮은 언덕 같은 거예요. 뭐 이해해서가 아니라 와, 저 친구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 이런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토일간 진짜 많아요. 무토일간도 잘 들어주는데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해를 했던 못했던 그래? 진짜? 그리고 다음날 까먹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얘는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무토는 이상 같은 게 조금 높을 수 있다. 남들도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 돼라는 생각이 무토한테 있을 수 있는 거고, 기토는 그것을 낮춘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데는 기토가 월등히 좋겠죠. 현실에 맞춰서 사니까. 자꾸 이상 꿈만 꾸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은 뭐예요? 숙살이죠. 얘는 잘라내야 되는 힘이잖아요. 경금과 신금은 둘 다 숙살의 힘은 있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다, 과감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작다, 섬세하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써주면 얘는 원석이에요. 얘는 보석이고. 나한테 만약에 경금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짜야 되는 일이라면 크게 잘라내는 일을 잘해요. 과감하고 큼직큼직하게 해야 되니까 국가의 전체 예산을 짜는 쪽에 훨씬 잘 맞는 게 경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안쪽에 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금들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신금들은 크게 하라 그러면 오히려 잘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세분화해서 다 맞는지 하나하나 맞춰보라 그러면 여긴 꼼꼼해서 다 분다. 크게 하는 것과 작게 하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명백히 달라지겠죠. 뭔가 결정을 하거나 잘라내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경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큼직큼직하게 한다라고 해서 얘를 원석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보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임수와 계수는 이제 임수는 이 모든 게 한 바퀴 거쳐서 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좀 특이하죠. 단순히 이게 점이어서 뭐가 없는 게 아니라 각가지 것들이 다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어.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다. 목부터 와서 화가 펼쳐졌고 토에서 머물렀다가 금이 다 잘라내서 분별한 거를 가장 처음 받은 게 지금 임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수 안에는 씨앗이지만 여기는 모든 내용물이 다 함축되어져 있다고 표현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체다. 이거를 풀었을 때는 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저 점 안에는 모여있는 집합체다. 이거를 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수는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제 씨가 돼서 요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수의 뜻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우리가 윤화라고 해서 다 아래에만 머무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 임수가 계승하고 있다고. 그 씨앗 모양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쓸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쫄쫄 흐르는 이런 계곡물, 작은 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 형태가 된 거를 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와 계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조금 보게 되면 임수는 굉장히 방대하다고 했어요. 계수는 임수를 어느 정도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다. 시냇물은 떠다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인데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물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쓸 수 없는데 얘는 바로 쓸 수 있다. 이거를 조금 구분점으로 두시면 돼요. 이 글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니, 그래서 나한테 뭐가 중요하니, 이런 것보다는 요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라도. 그러면은 간목과 기토와 경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 만약에 을목까지 있다. 지금은 간목이 있으면 간목의 성향을 가져와야 되고, 뭐 을목이 있으면 을목의 성향, 기토의 성향, 이런 거를 다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글자들이 조합이 됐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게 조금 힘든 거구나, 나한테는.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자를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봤을 때 나한테 이런 글자가 있다면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좀 편하지 않겠어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조금 듣다 보면은 그러면 나한테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런 에너지가 강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나를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단계를 조금 더 낮춰서 하여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인연하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그림을 보면서 누가 뭐가 더 있을 때 더 안정적이고 좋아하겠구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음양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양기가 강하게 되면 음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게 좋다. 이런 게 이제 그거랑도 다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